안녕하십니까 곡성 국민 여러분.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뼈주사입니다. 정말로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주사를 처방하면요, 선생님 그거 뼈주사인가요?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뼈주사는 맞으면은 이게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 뼈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뼈주사를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맞으면 위험한가요? 이거를 안 맞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뼈주사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뼈주사는 왜 병원마다 다 가격이 다른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물어봤던 이 질문, 오늘은 이 뼈주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뼈주사지? 이 뼈주사라는 말은요,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뼈주사, 왜 뼈주사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 아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비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뼈주사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뼈 건강하면 뭐예요? 관절 통증이죠. 그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은 뼈잖아요. 척추뼈고 이 관절 뼈니까. 그 뼈가 아프니까 뼈를 낳게 해주는 주사? 그래서 뼈주사라고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한다면 많이 맞으면은 고다공증, 뼈가 망가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뼈주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뼈주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가서 맞는 주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먼저 뼈주사는요, 그러니까 공식 용어로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 그냥 첫 번째는 신경절 차단 주사인데요. 그냥 줄여서요, 신경주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신경에 맞는 주사다. 요거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 주사. 정형외과에서 여러분 그 무릎 있죠, 무릎이랑 이 엘보하고 어깨 관절, 그 관절에 맞는 주사가 관절 주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맞는 거거든요. 의원에서, 병원에서 포함해서 바로 근육 주사. 여러분이 막 아플 때 이 허리라든지, 그죠? 등 또는 목, 어깨 이런 근육에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근육 내 주사라 부릅니다. 이 외에도 주사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사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뼈주사 하면은 대부분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심플하게 제가 원초적으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통증, 내가 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이 어깨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이 아프다는 것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이 통증이라는 것은요,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디 팔뚝, 어깨, 척추,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 염증 때문에 바로 염증이 자꾸만 커지고 커져서 여러분의 염증이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신경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보시면은 여러분의 이거 허리입니다. 척추인데 신경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경인데 밑에 보시면은 어때요? 빨갛죠? 이게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세포가 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른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신경이 허리면은 여러분이 허리와 골반, 엉치가 아프고요. 이 신경이 목이면은 목이 아프고, 팔이면은 팔이 아픈 거죠. 따라서 그러면은 통증을 잡으려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뭐예요? 바로 염증이네. 염증을 일단 해결한다면은 통증을 많이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엑스레이 찍으면서, 엑스레이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바늘 보이죠? 바늘로 염증이 의심되는 신경 부위에 이렇게 주사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경 주사입니다. 주사. 네. 신경 주사는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대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허리 같은 경우입니다. 허리는 엑스레이를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봐서 정확하게 척추 어느 부분에 주사를 놓을지를 결정한 다음에 주사를 맞기 때문에 저 허리에 신경주사 맞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요? 그때 혹시 누우셔가지고요 주사 맞을 때 엑스레이를 찍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맞았는데요. 그러면은 신경주사가 아닙니다. 네, 신경주사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자 형태로 긴 아주 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주사를 맞는 게 바로 신경주사입니다. 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신경주사는 단순 진통제인가요? 진통제이면은 맞아봤자 그때뿐 아닌가요? 그러면 맞아서 뭐예요? 그냥 임시방편이면은 저는 안 맞으렵니다. 신경 차단주사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어떤 효능이 있는 겁니까? 물어보시는데 자 보시면은 다시 할게요. 보시면은 신경주사에는 성분이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마취제. 여러분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부분 마취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식염수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요. 유착 방지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모로 할게요. 이 3가지는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죠? 염증이죠. 염증. 통증의 주범은 염증이잖아요. 이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스테로이드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없으면은 여러분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신경주사 또는 여러분의 통증주사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무조건 스테로이드 빼주세요. 전 스테로이드 싫어요. 하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무조건 얘기하시면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왜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과량, 너무 많이 맞았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작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스테로이드를 과량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있다?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횟수는 국가에서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주사를 넣게 되면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시키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겁니다. 따라서 이 한 군데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과량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스테로이드를 과량 사용해가지고 이 뼈주사 같은 부작용이 오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너무 여러 병원을 소위 말하는 병원 쇼핑입니다.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과 C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를 맞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병원의 의사는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넣어가지고 주사를 놨습니다. 근데 B라는 병원은 환자가 왔는데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주사 맞았는지 몰라요. 환자분 주사 맞았나요? 네, 주사 맞았습니다. 주사의 이름이 뭐죠? 주사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성분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병원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본인이 맞은 주사의 이름과 그 성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면은 B라는 병원과 C라는 병원은 그걸 감안해서 주사 스테로이드를 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맞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맞는 주사의 이름, 주사의 명이 뭔지를 반드시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정확한 제가 맞는 주사의 이름이 뭔가요? 물은 다음에 메모를 하세요. 그 의사가 기분 안 나빠합니다. 알려주는 게 의무입니다. 두 번째, 주사의 성분입니다. 선생님, 저 스테로이드 무조건 싫어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맞는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가지고 메모하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맞는 주사의 바로 횟수죠, 횟수. 횟수. 본인이 맞는 주사가 내가 요번 달에 몇 번 맞았는지 아니면 올해에 몇 번 맞았는지를 본인이 기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선생님께서 신경 주사를 맞으시죠. 그랬을 때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올해 주사를요 4번 맞았고요. 마지막 맞은 주사는요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때 성분은요 이러이러했었고 반드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번 달은 주사를 피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바로 이 뼈주사의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작용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몸이 붓죠. 전신부종. 가장 유명한 것은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문 페이스, 달덩이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이 커져요. 두 번째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생리불균형이 옵니다. 생리 사이클이 막 깨지면서 내가 생리가 아닌데 막 피가 나와요. 세 번째는 양요증. 밤에 그렇게 소변이 마려워요. 잠을 잘 못 자죠. 그 다음에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와요. 실제로 주사 맞고 가신 분들은 밤에 잠 못 잡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골절율이 올라가고요. 또 스테로이드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맞을 경우에는 바로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이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치료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서운 신경주사의, 뼈주사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본인이 맞은 주사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맞은 주사의 성분, 무엇인지를 메모하시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주사 맞은 횟수를 꼼꼼하게 기록하셔가지고요. 몇 월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선생님들 가셔가지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주사의 부작용을 반드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